오늘은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35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은퇴 후 현재는 지역사회 건강 강연을 다니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신호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놓치면 단 몇 분 만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고의 의미로 뇌졸중이 오기 전에 5분 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2세 남성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분이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뭉개지고 얼굴 한쪽이 축 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했고 4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뇌경색 초기로 진단돼서 혈전용해제를 맞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살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전조 증상을 즉시 알아차리고 지체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68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오래 앓아왔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더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나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치고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왔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혈전용해제 투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후 반신마비가 남아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는 전조 증상을 피곤이나 단순 실수로 착각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환자는 59세 회사원입니다. 평소에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고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 갑자기 모니터가 2개로 겹쳐 보이고 글자가 흔들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과 문제라고 생각해 안과에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신경과로 연결됐고 결국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진단됐습니다. 만약 안과에서 그냥 돌려보냈다면 이 환자도 큰 발작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각이 순간적으로 흐려지고 2개로 보이는 증상 역시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환자는 75세 남성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벽을 짚고 겨우 걸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볼 때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그냥 두었는데 오후에 다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뇌 일부가 이미 손상돼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놓친 건 바로 일시적 증상도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전조 증상은 주로 뇌경색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뇌출혈도 일부 전조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혈액이 뇌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려면 뇌세포는 단 몇 분 만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63세 여성입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전화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듣기에는 말이 횡설수설 섞여 나온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발음이 어눌해져서 가족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언어 중추 부위 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언어가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발음이 흐려진 것도 어리자는 거로 전조 증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78세 남성이었는데 평소에 손발이 조금 저린 증상이 자주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누르려는데 손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글씨도 흐려져서 화면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은 증상이 10분 정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결국 큰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뇌혈류가 잠시 차단되었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짧게 지나간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54세 남성 환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숟가락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술에 취한 탓이라고 웃어넘겼는데 사실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증상이 가려져서 거기서로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주변에서도 그냥 취한 걸로 착각하기 쉬워서 더 위험하다합니다. 이번에는 70세 여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날 밤부터 두통이 심했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말을 더듬고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가족들이 편두통이나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생각하고 약을 먹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한 구토와 함께 쓰러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두통, 특히 갑자기 찾아온 심한 두통은 뇌졸중의 중요한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손상이 생깁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고지혈증은 기름 찌꺼기 같은 플라크가 쌓이게 합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혈관벽이 약해지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사람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4배 높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흡연도 중요한 요인인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올라갑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고 몇 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내려앉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 이런 증상이 잠깐이라도 나타났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습관과 음식,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사례와 뇌졸중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을지 생활 속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혈압 관리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점점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터질 수 있습니다. 혈압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재가 측정을 권장합니다. 집에서 전자혈압계를 활용해 기록을 남기면 병원에서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이 140 이상으로 자주 나온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하루 식사 중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누어 먹는 게 좋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흔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고지혈증이 생기면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입니다. 이 플라크가 터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뇌졸중 발생률은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콩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거운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꾸준히 무리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더 잘 생기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지 2년만 지나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염분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 찌개, 젓갈, 김치 등을 통해 하루 나트륨 섭취가 4,000mg 이상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뇌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간을 싱겁게 하고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17시간 전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명상, 호흡법,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특히 기억하셔야 할 점은 뇌졸중은 단순히 노인에게만 오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40대, 50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세 미만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들어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뇌졸중 예방 하루 루틴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기상 직후 혈압 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침에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뇌졸중 발병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눈을 뜨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잠시 앉아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수치를 기록해두면 병원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식사 관리입니다. 하루 3끼 중 1끼는 반드시 채소 중심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두부, 바나나 같은 가벼운 단백질과 과일을 곁들이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과식하지 않는 겁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을 보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발병 직전에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굳이 운동복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저도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걷기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 루틴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뇌졸중은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잘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잘 발생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합니다. 커피나 탄산 음료보다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루틴은 저녁 시간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면 혈압이 밤새 높게 유지되고 뇌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법 또는 음악 감상 같은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내려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 5가지 루틴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생활 지도를 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하루 루틴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 체크와 규칙적인 걷기는 꼭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차근차근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꼭 얼굴이 돌아가야만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얼굴 한쪽이 내려앉는 증상은 대표적이지만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흐려지는 것, 손발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지 말고 말과 팔, 다리까지 함께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면 그냥 지켜봐도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뇌혈관이 이미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이후에 큰 뇌졸중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과 단순 어지럼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단순 어지럼증은 몸이 빙빙 도는 느낌이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은 균형을 잡지 못해 한쪽으로 넘어지거나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발음이 어눌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뇌졸중 전조 증상이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30대나 40대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흡연, 과음, 비만,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에게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가야만 필요한 검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혈전용해제 투여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과 치매 초기 증상은 어떻게 다르나요? 치매는 기억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병입니다. 반면 뇌졸중 전조 증상은 갑자기 발생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등 변화가 급작스럽게 나타난다면 뇌졸중 가능성을 우선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이 두통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출 혈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편두통과 헷갈리기도 하지만 평소 두통 패턴과 다르고 갑작스럽다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잠잘 때 뇌졸중이 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제로 수면 중에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져 있으면 수면 중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증상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MRI 검사를 받으면 전조 증상이 꼭 잡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면 일부는 뇌혈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시적인 경우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면 전조 증상도 더 잘 생기나요? 가족력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중 뇌졸중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본인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도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사례는 보호자들의 후회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젓가락을 놓치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반신마비가 남았고 보호자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5분 안에 바로 응급실에 갔더라면 우리 아내는 지금도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제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55세 직장인 환자의 아내는 남편이 출근 준비 중 갑자기 말을 더듬고 셔츠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고 결국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제가 강제로라도 막아섰어야 했는데 라며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단순한 피곤함, 단순한 실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바로 그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5분 안에 알아차리고 5분 안에 행동하는 것이 환자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뇌졸중 전조 증상은 얼굴이 갑자기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들입니다. 이 증상들은 갑자기 나타나고 잠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수이고 금연, 절주,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혈압 체크, 균형 잡힌 식사, 걷기, 수분 섭취, 스트레스 해소 같은 하루 루틴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